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기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국내 무기 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좀 점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이 미리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무인기 도발은 북한의 우리 영공 침범 도발은 사실 유사 일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2014년이라든지 그 이후에 2017년까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에 와서 정찰을 하고 이제 추락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탐지된 상태에서 백주 대낮에 이렇게 움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뭐 우리 국민들 또 뭐 정치권 우리 군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으로서 또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향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군을 향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무기 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했고 특히 무기 체계 우리가 북한에 들어온 이 무인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가 또 만약에 늦어졌다면 하루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과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냈지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라. 또 단호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서 공개 행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은 연일 좀 강력한 막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확실한 응징 보복만이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도 도발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는 것 어떻게 좀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성묵 장군 말씀하신 것처럼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서 북한의 이후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드론 도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또 오늘 행보는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호사항의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 대통령의 행보가 미리 공개되는 이것은 결국 단호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강대강 이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보였다. 그렇게 보면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행동하면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측에 밀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케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강한 행보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군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합동 방공 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무인기 대응 훈련이 매년 2차례 실시가 되는데 육해공 가용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 훈련은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실전 훈련이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이번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죠. 사실 2014년 이후에 우리 군은 탐지 자산, 타격 자산을 확보하고 또 이걸 운영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탐지도 못하고 뚫렸는데 이번엔 조기에 탐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추적하고 요격하는, 격추하는 데는 이번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기 장비가 좋더라도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특히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뭐 무기가 좋아도 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군도 이 대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호라든지 비호복합 또 벌컨 여러 가지 그 대공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공중 전력들도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이번에 지적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들을 통합 활용하는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합한 합참 주도의 모든 역량들을 통합한 훈련을 한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사실 2018년 9월 19일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전방 지역에 무인기를 띄울 수 없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북한이 2017년 이후에는 무인기 도발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이 이런 상황들 변화에 그냥 좀 안이한 대응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 했냐 그동안 군이 이런 질타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이 강력한 다시 말하면 완벽한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대적 투쟁을 위한 내년도 군사 분야 핵심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아무래도 전원회의가 끝이 난 후에 이제 결과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 좀 어떤 내용, 어느 정도의 수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 대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드론 정찰이 있었고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다양한 대남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방 분야랄지 대남 분야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그동안의 그 대남 모든 그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화, 전체적인 정리, 그 이후에 내년도에 그 북한이 대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대남 도발 또는 대남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것이 아마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요하게 담길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전원회의 자체가 올해를 총화하고 내년을 그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남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 밀리지 않겠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아마 1월 1일 정도의 전체적인 보고 과정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용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대남 대미 강경 드라이브를 2023년도에도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아마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